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그 오묘함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니까요. 일단은 좀 설명을 해 드리는데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가 잘 되는지를 또 피드백을 주세요. 이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삶의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현병,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수준이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1, 2, 3 정도 돼서 3이 제일 어려운 신체 문제 정도예요. 그다음에 2가 이제 위기 문제고 1이 인생 문제인데 인생 문제가 되게 다 영역으로는 교회적이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이런 좀 외면적인 면에서 시작이 돼서 가장 힘든 신체적인 면제는 개인적이면서 그게 사회로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영향이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트라우마 같은 경우가 최근 사례죠. 그거 가지고 이제 상담사들도 많이 연구를 좀 했어요. 이제 사모님이 선택한 그 사례가 좀 복잡한 사례라서 그런 사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제 눈물과 연결이 돼 있지만 이 눈물, 트라우마에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이 눈물이 단순히 처음에는 가정과 연결되는 것 같았는데 뭐랑도 연결되냐면 내 개인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체적인 문제는 다 그래요.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현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 조현병이 개인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가정으로도 연결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측면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복잡하게 하면은 올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삿짐도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움직여야 돼요. 장도 다 분리를 해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속에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빠와의 관계가 있지만 아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다음에 이 피상담자가 느끼는 괴로움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걸 조절을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흘린 눈물 이후에 내가 조절이 안 돼서 눈물이 나는 경우거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게 되면은 아빠 트라우마. 그래서 아빠한테 엄청 매맞고 집에 쫓겨났고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 다음에 아빠가 조금이라도 신기 불편한 눈치를 채면 자동으로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성적과 진로의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아빠가 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눈물이 이제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문제는 아빠에게 왜 내가 눈물을 흘릴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거를 어, 참지를 못할까라는 면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아빠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있지만 나중에 이제 생긴 이 부분은 내가 왜 이걸 조절을 못할까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해결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고리가 달라요. 이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거는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이걸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시급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아빠에게서 내가 이제 왜 그때 눈물을 흘렸을까를 알고자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히 상급에서는 그걸 못하면 2급, 1급도 안 돼요. 2급, 1급의 개념은 뭐냐면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1급은 세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세 개를 같이 하려면 하나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그걸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접시 돌리기도 생각해 보세요. 한 개 접시를 돌릴 수 있어야
여기다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해서 세 개를 돌리는데 두 개도 돌릴 수 있고 세 개도 돌리고 나중엔 뭐 계속 돌릴 수 있죠. 근데 하나도 못 돌리면은 두세 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냥 포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잘 하는데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의미를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든 조현병이든 트라우마든 뭐 폴리감이든 이거는 그냥 문제가 형상화된 거예요. 이 위에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그래야 이제 우리 성령 상담, 이 혁신주의 성령 상담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고. 왜 트라우마가 생겼느냐, 왜 조현병이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갖고 있는 감정이 뭐냐, 그 속의 욕구가 뭐냐. 그래서 이 영역 속에서, 유형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야만 구피질로 올라가게 되고, 요게 되어야, 이게 돼야, 이 문제로부터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마음 이상의 변화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이면은 100층도 올라갈 수 있어요.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수 있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100층도 올라가죠. 근데 1층에서 2층 못 올라가면 100층도 못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녔지 내가 걷는 건 못 합니다 하면은 못 올라가요. 이건 그냥 엘리베이터만 탔지. 된 것만 했지. 내 발로 못 올라간다. 왜, 뭐, 휠체어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발로 못 올라가면,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경험상 말씀하신 부분도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상으로부터 마음을, 증상에서부터 문제의 핵심인 근원인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아빠가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정리된 거 한번 이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빠의 표정을 보고, 이게 아빠가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빠가 조언해 주신 거를 받아들이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요 부분이 아빠의 부분이 아니라 내 성적과 진로, 아빠가 아니라 이건 내 네. 성적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방향은. 아빠의 말투와 표정에 의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성적과 진로, 고등학생으로서의 내 그건 내 얘기잖아요. 네. 현재의 얘기잖아요. 근데 아빠의 표정과 말투면은 이게 과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까. 이 아빠의 개인으로 봐야 될 표정과 것 같아요. 말투, 네, 아빠의 표정과 말투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 아빠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절하는, 내가 이거를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주제가 뭘로 바뀌냐 하면 성적과 진로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완전히 이 얘기가 뭔가 이게 방향이 이제 산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 눈물을 참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눈물이 나고 그리고 결국 고민은 뭐냐면은 이 성적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눈물 흘리는 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이게 분노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방향이
이게 개인으로 들어간 거죠. 난 왜 이걸 조절하지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난 왜 이걸 조절하지 못할까? 이런 감정이 된 거죠.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은 개인의 눈물이고 내가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심층이에요. 심층.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왜 조절하지 못할까? 나는 왜 조절하지 못할까? 그래서 심층이고 이 심층의 문제에서의 감정은 분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심층에서 분노로 그래서 분노로 가는 거고 분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잘 컨트롤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설악산에도 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울산바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선녀봉인가 하여튼 글로 갈 수도 있고 뭐 폭포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 입구는 같지만 그래서 입구는 이제 트라우마지만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 지배하는 것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죠? 아, 이걸 바꿔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먼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가정 심층, 분노 지배, 희생, 희락 이게 최종적인 거거든요. 개인 최종을 실, 계획으로 했어요. 네, 계획, 화평, 절제, 성수. 그래서 지배, 계획, 그리고 화평, 화평으로 좀 이렇게 쭉 멀리 가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배워보세요. 이게 주제가 요 근처에서 해결되는 거랑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 거랑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화평, 그다음에 절제, 성수, 절제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요게 좀 해결하고 싶다 하면 이제 이건 또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뭐 인정이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얘기한 거는 뭐에 관한 거냐 하면은 이제 이 증상으로부터 마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개가 복잡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증상에서 마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어,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단순하고 명료한, 어, 고리를 찾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이 가정에서의 아빠와 관련된 눈물이 아닌 나와 관련된 눈물. 요게 시급해요. 시급한 걸 먼저 찾는 걸 연습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매번 사례를 많이 쌓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또 그럴 때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서재영 사모님, 우리 또 질문을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김범준 목사님은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